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10일 이후에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너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초 같은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큰 나무 성목과 같아서 작벌에서 동량을 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양류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인 금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을목으로서의 용도,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했죠.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수기가 부족하고 화만 왕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다 목분이 될 수 있죠. 화다 목분이 될 수 있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목분비회, 화가 왕하고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5월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약한 일간 을목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로지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킬 수 있다. 임수와 계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인이 되죠. 정인.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데, 육친눈만 봤을 때는 정인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을 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억제시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을목은 존시는 보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우루수와 같은 개수가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을목이 파릇파릇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5월의 개수는 뜨겁죠. 뜨거운 그러한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 하면 수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5월의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5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는 신금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주 볼 때 필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과 용신 중요하죠. 그리고 격국 중에서는 10점격 정도는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제격 등등은 몰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10점격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종격 있죠. 종격, 그 다음에 전왕격 또는 합합격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특별 별격을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상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왕따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까지만 공부하시고, 기타 뭐 유골사기격 무슨 천원 일기격 그런 것들은 그냥 몰라도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틀을 짜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역시나 살펴서 전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니죠. 목이 되겠고요. 월지는 오화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왜냐? 이것도 설명드려야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로 정화가 있습니다. 본기가 뭡니까? 정화죠. 정화이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4월 할 때는 4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그 본기가 양화인 병화이기 때문에 체음 용양이라 했고, 5월은 반대로 체양 용음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되게 되면 음목이 화를 받다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화를 생하죠. 아생자라고 하고, 아생자는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참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개념, 내가 생하는 거 아생자 식상이라고 하고요. 생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건 조금 혼동할 수가 있어서,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개념. 그래서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또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을 인성이라고 하고, 식상은 내가 표현하고 발전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창작물과 같은 것. 그리고 여명한테는 식상은 자식과 같다라고도 봅니다. 자,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어저께 간목이 5월에 되는 것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목이 음화를 벗기 때문에 식신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식신격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5월은 화왕절임에 반해서 화가 제왕지가 되죠.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 근데 5월은 목은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약하고 화가 왕하죠.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하니 약한 일간의 기운을 화가 뺏어간다.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사주. 설기태가 설기 과다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약한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더 뺏어가서 일간 을목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화다 목분이라고 하죠. 화가 왕하면 나무 같아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러면 을목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풀 뜯었다가 쑥불 해서 모깃불 피운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다수갈해서 이거나 목분 비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4,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해서 수가 부족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단명한다라고도 뭐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사람의 그 명을 함부로 뭐 말하는 것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을목이나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다 그러면 일단 건강은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 일간 을목이 화다 목분 제가 돼서 날아가게 생겼는데 건강이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중요한 건 약한 을목을 도와줘야 되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죠. 고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 죽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죠? 역시나 수를 얻어야죠. 중요한 것 을목, 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합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라고 하면 임수는 어떤 물? 그렇죠. 대해수라고 해서 우리가 강호수 물을 갖다 끌었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개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을 생이죠. 수생목해서 목을 생하고 수극화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는 역할을 하죠. 일신이익 도랑치고 같이 잡고 님도 보고 뽕 뜯다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인데 중요한 것은 5월은 화가 너무 왕하다 해서 화가 왕하면 수는 금방 말라버리죠. 잠깐 뜨거운 여름에 잠깐 비가 오는 듯 했는데 오다 말았어. 그러면 아스팔트라든가 메마른 땅이 금방 개수가 내려왔다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수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능히 비가 한여름에 흠뻑 내려야지만 천하가 아주 평온해지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띨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5월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물을 얻어서 조후하고 목을 생하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 원래 저는 을목은 관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관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관살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관살만 봤다. 이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그래서 수가 있은 연후에 금을 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 되겠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은 조금 을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일지에서 얻었습니다. 을사일주가 되겠고요. 5월에 뜨거운데 사화까지 봤으니 더욱더 용광로처럼 지글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금 아까 말씀드렸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은 오히려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금이 을목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간의 간목은 을목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을목 자체가 약하니까 간목 겁재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가 없을 때는 오히려 목은 화를 생하죠. 목분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오히려 뜨거운데 더욱더 열기를 가중하는 땔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벌써 수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화다 목분 비해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 조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진토 습토를 얻었습니다. 진중 개수가 암장되어 있고요. 진중이 을목도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이 간목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그 진중 개수를 갖다가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목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는 또 그나마 이 개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서 지 먹고 살 걸 생각해야 되는데 경금하고 지금 탐합하느라고 또 정신도 없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생시에서라도 좀 일간의 뿌리도 좀 먹고 또는 술을 좀 충분히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일목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났고요. 일지에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긴 하지만 거의 목화 진상관격처럼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화가 왕하죠. 수를 얻어야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하고요. 진중개수 하나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간을목 자체도 뿌리 들 것이 연지 있는 진중 을목개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경금이 수가 있으면 수를 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을목하고 자꾸 탐합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은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수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좀 공적은 떨어지더라도 화왕절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좀 왕하다. 근데 한 가지 좀 병화 투출된 것이 장점이 뭐냐면, 을목하고 경금하고 이렇게 탐합을 하려고 하는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병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일간이 조금 세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남자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한 을목이 대운에서 이제 이렇게 무진, 정묘, 병인 이렇게 목이 왕한 대운을 거쳐가면서 또 수운 간다 하더라도 화 자체가 너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사축 해금한다라고 하는데, 유금이 본시는 사유축 삼합을 되는 삼합을 말하는데, 유금 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합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경금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사축을 받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금이 왕하냐 약하냐 보다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중개수, 그다음에 축중개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화가 왕하더라도 이렇게 축진에 있는 수, 물론 완전히 넉넉하다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목이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남자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여자가 오히려 정축시가 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신미대운 넘어가게 되면 뭡니까? 다 금수운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축이 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화의 기세가 좀 떨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신합수, 그 다음에 완전히 사유축 해금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을해 병자 되면 사이충, 좌우충 이렇게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축시가 되는 것, 병자시가 되는 것, 여자가 조금 더 좋은 생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또는 기묘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만큼 안 좋은 점은 수가 필요한데 화왕절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또는 기묘시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 무토,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토, 극, 수해서 수기를 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이거는 어찌 됐건 간에 을목의 뿌리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좀 더 바람직하게 볼 수 있겠고,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의 경금, 시간의 신금 투출되는 것은 오히려 관살 혼잡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일간을목의 관살인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에 의해서 피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좀 비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월에 사화 다시 5화를 얻었습니다.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천간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투출됐으면 굉장히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되었을 텐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 근데 이 경금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임수도 역시 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거나 금수운으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자한테는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수는 나름대로 이렇게 얻었다, 금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금수보다는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술시가 되게 되면은, 병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병술시면은 금수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갑술대운 가게 되면 진술충대을 할 때 이건 좋지 못하죠.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금수운이 빨리 오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병자시도 나쁘지 않지만 병술시도 나쁘지 않다. 단 신미대운을 조금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신미대운이면 언제예요? 신미대운 9살부터 18살 때까지 진술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도 없죠. 요거 있잖아요. 이 술토하고 이 진토는 진술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격도 이상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가장 좀 뭐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병자시, 남녀 불문하고 병자시를 얻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